어린이들도 재미있게 듣는 제일 쉬운 삼국지 30일 주유와 만난 공명. 공명은 노숙을 따라 후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손권을 만날 수 있었어요. 손권은 공명을 만나자마자 조조군에 대해 물었습니다. 신야성 전투 상황이 궁금하오? 조조의 대군은 어떠하였소? 당시 우리 주공이 가진 군사는 5천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신야성은 대군을 맞아 싸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성이었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생께서는 조조군에 대해 완전히 꿰뚫고 있을 것이 아니오? 조조군은 수군과 육군을 합쳐 어림잡아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이라 너무 과장한 것 아니오? 그럼 조조의 장수들은 어떻소? 공명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좋은 장수가 2, 3천 명 정도 있고 상대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장수는 100명이 넘습니다. 공명의 설명을 듣는 손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럼 조조가 강동을 치려고 한다면 그대 생각에는 싸우는 것이 좋겠소? 항복하는 것이 좋겠소? 공명이 가볍게 웃으며 답했어요. 장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지 않으십니까? 손권은 다시 한 번 더 공명을 바라본 후 결심을 굳힌 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노숙의 말을 들으니 선생께서는 조조를 물리칠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더군요. 부디 높은 가르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손장군께서 우리 주공과 힘을 합치기만 한다면 조조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조군에게서 패해 도망간 유비와 손을 잡으라고 하는 공명의 말에 손권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군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공은 비록 조조에게 져서 도망치긴 했지만 이미 수많은 백성이 유황숙을 흠모해 모여들었습니다. 관우 장군이 정예군 10,000명을 거느리고 있고 유기가 이끄는 강하의 수군도 강한 군사들입니다. 이에 반해 조조가 거느린 군사들은 우업지졸에 먼 길을 오느라 상당히 지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조군은 대부분 북방 출신이라 남방의 수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형주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조조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우리 주공과 손을 잡는다면 형주의 백성들도 앞다투어 우리에게 항복할 것입니다. 공명의 설명에 손권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우리 함께 역적 조조를 물리쳐 봅시다. 이렇게 손권은 조조와 싸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비롯한 항복을 주장하는 신하들이 몰려와 항복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자 또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있는 손권에게 손권의 어머니께서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지 않느냐? 아내 일을 결정 못할 때는 장소에게 물어보고 밖의 일을 결정 못할 때는 주유에게 물어보라 라고 한 것 말이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손권은 꿈에서 깬 것처럼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손권은 곧바로 수군을 훈련시키고 있던 주유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름을 받은 주유는 손권에게 가기 전 먼저 공명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공명과 만난 주유는 한눈에 봐도 비범해 보이는 공명의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공명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 일부러 손권에게 항복하라고 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유님의 생각이 맞소? 조조의 힘이 너무 강해 그와 맞선다면 여포, 원술, 원소, 유표처럼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유님께서 손권님을 설득하여 항복한다면 목숨도 지키실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리실 것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항복을 권하는 공명을 보고 노숙과 주유가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이때 공명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권님께서 두 사람만 조조에게 바치신다면 싸우지 않고도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유는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조조는 평생 두 가지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는 천하를 차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동의 절세 미녀인 대교와 소교를 얻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주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명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조는 동작대라고 하는 누대를 지었는데 그 아들인 조식이 동작대를 기리기 위한 동작대부라는 글을 지었지요. 여기에 조조의 바람인 이교를 거느리고 아침 저녁을 함께 즐기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주유가 갑자기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공명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도께서는 왜 그리 화를 내십니까? 놀란 얼굴로 묻는 공명에게 주유가 대답했습니다. 대교는 바로 손책 장군의 미망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나의 아내이기 때문이요. 아니 이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교가 이미 결혼한 여자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생께서 모르는 일이었다는데 어찌 선생을 탓하겠소? 감히 조조 이놈이 나를 이토록 모욕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소. 주유는 공명을 바라본 후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조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소. 방금 한 말들은 선생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한 말에 지나지 않소. 선생께서는 부디 용서해주기 바라오. 그렇다면 저도 모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주유와 공명이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조조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이제 삼국지 전체에서 가장 큰 전투인 적벽대전 이야기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조의 백만대군과 강동의 용맹한 장수들이 어떤 싸움을 이어나갈까요? 주유와 공명은 또 어떤 수싸움을 벌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